여러분 평안하신지요? 세계적으로 코로나의 여파로 많은 분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통을 겪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질서정연하게 국가의 그런 위기 시스템을 잘 따라주시고 있는 그 모습이 세계 1등 국민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세상은 여전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대가 교체해 가고 있는 거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부처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색즉시공 공죽시색의 현상이 그대로 우리 현상 앞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물질의 가치관들, 물질의 생각들이 어떻게 보면 현실 세계에서 가상의 세계로 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았던 정신의 세계, 마음의 세계들이 현실 밖으로 만들어져서 또 그게 다시 정신의 세계로 돌아가고 있는 기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마음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요? 마음이란 자체도 사실은 인식의 도구라는 것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래 만들어져 있던 물질이란 자체를 봤을 때 그 물질이 고정돼 있거나 어떤 그 물질의 가치가 정해져서 만들어진 물건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볼펜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볼펜이 본래 볼펜이란 어떤 가치를 가지고 만들어졌나요? 볼펜을 통해서 어떤 쓰임의 도구를 통해서 사람들의 수요성이 많아지고 그 많은 수요성을 통해서 어떤 볼펜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현재는 어떤 물질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오프라인을 통해서 사람들이 눈웃음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또 정을 나누면서 물질을 구입을 하면서도 흥정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정을 담아서 덤으로 주기도 했던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제되어 있는 그런 온라인의 세계로 가 있어서 하나를 구입하면 그 하나에 대한 그게 바로 전달이 돼서 우리 집 앞에까지 다가오는 편리한 시스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죠. 어떤 부분이 있냐면 어른들께서는 온라인에 적응을 못 하셔서 물건 하나도 주문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격리되어 있는 그런 많은 병원이라든가 요양병원들의 환자들 또한 그 고통이 또 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각했던 우리가 예전에 부처님께서 이 물질의 세계, 정신의 세계를 분류하셨을 때 우리가 알아듣지 못했고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이해할 수 없던 부분들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가상의 세계라고만 생각을 했던 그 세상이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대로 표출되고 있는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나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 세계 가운데 가장 지금 현재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세상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그 세상의 변화를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갈등하고 괴로워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2020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혼란과 불안이 야기됐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해를 1년이란 긴 시간을 통해서 많은 홀로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삶에 대한 가치관과 세상에 대한 가치관을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2021년도는 어떻게 보면 그 작년의 불안과 혼란을 안고 있으면서 그 세계 속에서 다시 변화하는 환경을 목격하신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환경을 변화하는 시점에서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또 연세가 조금 있으신 우리 어른 스님들께서도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변화를 추구하시는지 그것도 한번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불교에서 말한 연기란 그 연기법에 대한 이론이 있죠. 항상 나비 이론을도 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프랙탈 현상이라든가 네트워크, 인드라망, 이 모든 것 자체가 불교에서 말한 연기의 현상입니다. 그 연기의 현상이 물질의 세계를 그동안에는 공유를 했다면 지금은 보이지 않는 가상의 정신의 세계로 옮겨가서 그 세계 속에서 우리가 다시 물질의 현상계로 적응을 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도래했을 때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의 어떤 자기 연마, 자기를 업그레이드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노년의 긴 노년을 조금 더 편리한 세상에서 편리하게 적응해 가면서 내가 원하는 세상에서 쇼핑도 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채팅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세상이 SNS도 있고요. 여러 가지 온라인 세상에 뭐 유튜브들도 요즘에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도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내가 좋아하는 특기를 하나씩 가지고 연습을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음종원이라는 티하우스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보면 스님으로서 세상 속에 나와서 가장 일반인에 가까운 저작거리에서 사람들의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대하고 또 차를 통해서 많은 것을 공감하고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이 코로나라는 이 어떤 변화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속에서 저도 많은 공부를 하면서 제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두려워하는 시간도 보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수행이란 거, 마음만을 강조하면서 정신의 세계만을 추구했던 그 현상이 AI가 이렇게 발전하면서 온라인 세상이 발전하면서 온라인의 그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적응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불교란 자체는 그 여실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부처님이 가르침을 주셨던 연기법이라든가 팔정도, 사성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현상 가운데 더 고통의 세상을 더 절감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고통이 어떻게 보면 지혜로서 개발이 되면 더 많은 부가치와 어떤 세상에서 원하는 그런 행복의 지점도 다가갈 수 있는 세상이 다가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로봇 인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인간에도 어떻게 만들어서 실험을 했는데 그 남녀 간의 어떤 좋은 친구였는데 그 친구의 어떤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가 사회에 무리를 일으켜서 그 로봇을 중단했다는 그런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AI면서 인공지능이기도 하지만 그 인공지능을 심는 것 자체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에너지, 보이지 않는 그 정신의 세계가 하나의 이렇게 구성 요소가 되어서 그 구성 요소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 되고 그 생각이 또 사회를 이끌어가는 토대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 생각과 그 언어가 AI 인공지능에 의해서 바르게 형성되지 않았을 때 많은 문제가 또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한 어떻게 보면 팔정도의 그런 가치관적인 윤리 도덕관이 더 많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팔정도 제가 만들었던 명상의 숲의 그런 과학적인 측면인데 이걸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만들어낸 세상 속에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정신의 세계에서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워하는 그 구성 가운데 이런 인간의 마음속에 바르게 심어져 있는 부처님의 어떤 거룩한 가르침 팔정도의 길만이 이 세상에서 바르게 적응을 해 나가고 어떻게 보면 마음의 변화와 물질의 변화를 잘 찾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정견입니다. 그 정견이란 자체가 어떤 걸 말씀하신가요? 괴로움에 대한 사성제의 진리를 부처님은 늘 숙고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상황에 고집멸도를 뼈아프게 많이 느끼실 거라 생각합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끊임없는 변화와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할 때 느끼는 그 고통 또한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이 뭔가요? 바른 도죠. 그 도를 가기 위해서 잘못된 견해로서 뭔가 이런 온라인망에도 또 지나치게 집착을 하고 인공지능에 의지해서 지나친 집착을 하다 보면 거기에 의해서 또 잘못된 또 다른 고통이 또 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넘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요? 중도적인 차원. 우리는 따뜻한 온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몸에는 따뜻한 체온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표현하는 베품과 나눔이 있습니다. 이런 AI 인공지능이 발달해 있는 그 상황에도 여러분들께서는 사성제의 진리를 통해서 고집멸도, 멸해져 가는 그 과정이 고통이 멸해져 가는 과정은 결론에 가서는 인간이 말했던 그 로봇 인간이 나왔을 때도 바른 어떤 인간의 온기를 집어넣어서 AI를 따뜻한 체온의 로봇 인간으로 복제를 하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사유입니다. 어떤 것을 정사유를 해야 할까요? 불선업에 대한 정사유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때 그 거래가 올바로 이루어질 때는 바로 마음의 의도입니다. 어떤 의도인가요? 보이지 않지만 나의 양심과 나의 바른 어떤 세상에 대한 나눔을 실천하는 길인데요. 그 나눔의 길을 실천하는 길이 바로 바른 사유, 불선업이란 마음의 나쁜 의도를 일으키지 않고 보이지 않는 소비자에게도 좋은 물건을 전달을 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전달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정사유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어입니다. 정어 가운데는 거짓말, 중상모략, 욕설, 잡담, 유익한 말에 의한 절제, 유익한 말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봇 인간한테 사랑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언어들을 집어넣어줘야 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쓰지 않는 언어들을 세상에 아이들 2030의 언어들이라고 변종된 언어들을 집어넣으니 인공지능이 그 말을 잘못 오역을 해서 그 말에 감정이 없다 보니 좋은지 나쁜지 모르고 그대로 다시 그 말을 해냅니다. 나쁜 말을. 그래서 결론에 가서는 세상도 또한 이 언어 체계도 사람이 바르게 사유를 해서 바른 언어를 만들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앞으로 살아가야 할 온라인 세상에서 밝은 그런 윤리적인 가치관이 확립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정업입니다. 부처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일상의 삶 가운데 바른 행위를 말씀하셨는데 바른 행위란 불자로서는 늘 부처님이 강조하신 5개입니다. 불살생업을 지키면서 불투도, 불음행, 불망어, 불음주를 통해서 우리가 만드는 세상 속에서 모든 업들이 정화되어서 그 보이지 않는 정신의 세계를 온라인의 세계마저도 정화시키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시거나 꾸며서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그 세상에 있는 그 자체 여실한 진실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인공지능 시대에 오히려 더 부처님의 말씀이 저희 수행자 입장에서 많이 와 닿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정명입니다. 정명이란 건 바른 생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이란 자체는 누구나에게 존귀합니다. 누구나가 삶의 그 존귀성을 가지고 목숨을 연명을 하고 또 나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생계의 수단을 삼고 그 생계의 수단이 업이 되어서 우리가 의식주를 해결해 나갑니다. 그 속에도 또한 바른 정업의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직업이 새롭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굉장히 좋게만 생각했던 사자가 들어갔던 그런 존귀하게 생각했던 그런 부분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시대에는 뭐 어느 곳을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그런 수행의 시간을 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생계라는 자체가殺생을 하지 않고 투도를 하지 않고 사음을 하지 않고 망어를 하지 않고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마음속의 언어와 바깥 세상의 언어를 달리 사용하지 않는 얘기를 하고 이쪽의 얘기와 또 다른 얘기들을 달리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온라인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 대한 그런 언어적인 댓글이 무성하고 있습니다. 그 댓글을 통해서 또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있고 또 누군가는 좌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 전반적인 모든 면을 이런 정명행을 바르게 행한다면 너와 내가 굳이 이분적인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너와 내가 다 같이 이 세상에 존귀한 존재로서 같이 살아갈 수 있으며 나의 삶이 소중하듯 상대의 삶도 소중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정정진이란 자체가 이 삶의 모든 도를 이루고 또 삶을 잘 살고 부와 명예를 이루고 또 내가 원하는 세상의 어떤 행복의 가치를 이루는데 가장 필수 요건이 바로 이 정정진입니다. 이 정정진은 제가 지금 법문을 하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했어야 했고요. 또 수행을 통한 기초적인 어떤 마음속에 어떤 부처님의 사상이라든가 부처님의 교학적인 부분들을 긴 세월 동안 노력을 하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여러분과 만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은 늘 방일하고 해태하고 그다음에 귀찮아하고 회피하고 뭔가에서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 마음이 바로 정정진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그 정정진을 방해하는 그 요소를 여러분들께서는 잘 이렇게 관찰해 주시면 됩니다. 내 삶이 잘 풀리지 않고 내 삶이 뭔가 이렇게 터덕거리고 있다 싶을 때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 보십시오.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정정진이라는 삶의 비타민이 빠져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많은 시간을 저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는 것 역시도 정정진의 어떤 수행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세상이 귀찮고 힘들지만 앞으로 10년 뒤에 노년의 삶이 다가왔을 때 내 옆에 누군가가 없을 때 그 핸드폰 안에 있는 간단한 세상이 나에게 쇼핑도 도와줄 수가 있고 의료 또한 지원을 해줄 수가 있을 것이고 외로운 마음을 또 채팅을 통해서 도와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다가온 이 판의 구도가 바뀌어 있고 우리가 살던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도 여러분께서는 끊임없이 노력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로 답답하시다고 TV만 그냥 마음을 보시지 마시고요. 나의 부족한 부분이 뭐고 앞으로 다가올 그 시간에 대한 그 노력이 뭘까를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념입니다. 부처님께서 7번째로 말씀하셨던 정념. 정념은 바로 바른 마음 챙김입니다. 사념처로서 바르게 자신을 알아차리고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림을 얘기합니다. 사념처란 자체가 바른 마음이란 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근데 마음을 어떻게 보냐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마음은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들께서는 집안에서 요리를 하실 때 국의 맛을 보시고 짜다 싱겁다를 아시고 그래서 간을 또 조절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우리 거사님들께서는 스트레스 받는다. 마음이 스트레스를 받고 나면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돌이 올려진 것처럼 무거운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들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는 마음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싫어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에서 자신이 또 다른 의식 속에서 감각을 통해서 마음을 만들어내고 형성하고 잘못된 생각의 편견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편견을 벗어 던지는 것, 그리고 고정돼 있고 토착화 돼 있던 그런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 바른 마음 챙김의 확립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불교가 많이 지향해야 할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시대가 많이 좀 불교는 변화를 어떻게 보면 두려워하고 있고 정체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스님들도 그렇고 제가 불자님들께서도 시대의 현상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조금 더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상생하고 서로 네트워크를 통한 그런 어떤 지혜로운 그런 실천을 승가의 그런 사부 대중이 함께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온라인을 통해서 더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팔정도의 정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정은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견을 하기 전에 정정이 이루어져야지만이 마음의 그 고요함을 통해서 내 마음의 어떤 진리를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고 내 삶을 바로 즉시해서 볼 수 있는 현상이 생깁니다. 마음이 늘 불안하고 안정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더군다나 시대의 변화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우리 생명에게 주는 공포와 두려움은 누구나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께서는 그 정정이란 자체를 통해서 마음의 고요 안정을 사유를 통해서 관찰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마음과 또 건강한 신체를 조건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바른 삼매를 닦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장애 요소가 되는 것들이 바로 어떤 감각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그 감각적인 욕망을 통해서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생존을 수면과 그다음에 먹는 음식을 통해 생명을 유지하는 것, 그다음에 의식주 가운데서 이렇게 유지하는 것들을 감각적인 욕망에도 절충이 필요합니다. 또 지금 현재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있는데 몸에 어떤 현상을 나의 그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과한 그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과하게 온도를 올리다 보면 지구 온도도 같이 올라져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서도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악이, 생각 속에 악이가 항상 있는가 없는가를 바르게 관찰을 하셔야 합니다. 그 마음의 악의를 통해서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세상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는 세상의 그런 어떤 악의의 기준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판단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어른들께서 반드시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과 어려운 시간을 밥을 먹으면서 그동안에 나누지 못했던 대화를 가족 간에 이렇게 나누시다 보면 어렸을 때 저희가 부모님께 받았던 그 교육처럼 아이들도 제일 처음에는 듣지 않고 부모님의 말씀을 어떤 박물관의 유물처럼 생각하지만 따뜻한 온기의 감성으로 다가가다 보면 또한 청년들도 아이들도 받아들이는 시점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해태심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집안에 이렇게 갇혀 있다 보니까 자꾸 누워만 계시려고 하고 자꾸 이불 밖을 나오시지 않고 있고 소파에 누워 계시고 TV만 보시면서 뒹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내 몸이 해태하고 나른해지는 것을 잘 알아차림하시고 집안에서라도 맨손 체조를 하시고 집안의 공기를 시원하게 환기를 자주자주 시켜주십시오. 공기로 인해서 마음도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품어내는 생각이라든가 우리가 하는 언어가 세상에 어떤 공기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마음은 어떻게 들떠 있나요? 무엇을 향해 들떠 있는가요? 지금은 세상이 들떠 있었죠. 보이지는 않지만 저 세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으로 해서 많은 세상에 황금이 만들어져 간다고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또 주식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들떠서 많은 재물을 모으고자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어느 정점의 시점에는 반드시 무상함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캐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때는 공덕 짓기에 제일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주변의 이웃들이 너무나 어렵고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조금만 두리번거려 보면 내 이웃 가운데 어려운 분이 있고 어려운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공덕 짓기에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노년에 외로운 생활을 하시는 노약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향해서도 여러분들께서 들뜬 마음을 공덕의 마음으로 가라앉혀 주시면 더 많은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 공존하면서 행복한 에너지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특히 어른들 되게 많이 그런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후회 많이 하시고 계시죠? 후회. 지나간 시간에 대한 아쉬움과 또한 그리움,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소중한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그 시간을 그대로 그냥 거울 삼아서 다시 지금의 시작을 할 수 있는 현재를 잘 보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현재 속에서 누구를 잘 보살펴야 하나요? 바로 자기 자신을 잘 보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나이수만큼의 회사의 큰 자본의 가치라고 생각하시고 자기를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주시면 자기의 어떤 기본의 모든 문제가 더 단단하게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회는 항상 인생에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사회가 의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심을 많이 하고 있나요? 서로가 서로를 믿지보다는 그런 불신의 마음으로 의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가 너무나 불확실하고 사회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불신과 의심을 잘 제어를 해주시고 서로 세상이란 건 제일 큰 것이 공덕입니다. 공덕. 그 공덕 가운데 믿음의 공덕은 첫 번째라고 부처님께서 하은경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변화의 시점에서 물질의 세상에서 정신의 세상으로 넘어가는 그 가운데 바로 이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팔정도만이 이 시대의 마음의 혁명을 일으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신실한 어떤 신행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의식이 향상되고 또 여러분의 가족과 사회가 더 안락하고 편안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정원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체질 라이프 티를 많이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티 트레이너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자가 면역력을 키우고, 그 다음에 노년의 건강을 차로서 이렇게 제가 많이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차를 마시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명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든 먹고 마시는 자체가 명상의 대상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 질문은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령 가운데 사념초 수행을 통해서 그 사념토 수행이 배대가 됩니다. 사념토 수행은 몸과 느낌과 마음, 그 다음에 법의 연기적인 관찰을 하는 수행을 말하고, 어떻게 보면 명상의 가장 토대가 됩니다. 사실은 요즘에 뭐 다른 종교에서도 명상을 되게 많이 거론하고 있고, 또 기업에서도 요즘에는 명상이란 단어를 다 보편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 자체에서 명상의 의미는 사념처를 관찰하는 의미 자체를 명상의 첫 번째라고 항상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차를 마시면서도 명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이 찻잔이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이 찻잔에 어떤
일상의 분주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때로는 어떤 스트레스로 인해서 불안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긴장이 됩니다. 그럴 때는 이 찻잔을 잡았을 때 찻잔의 어떤 느낌, 딱딱하기도 하고 때로는 매끄럽기도 하고 때로는 부드럽기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외관적인 것들을 통해서 명상이란 자체는 물질 세계에서 정신의 세계를 깊이 투간해 가는 과정이 다 명상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를 위해서는 차 명상을 간단하게 한다면 이 차 잔의 어떤 느낌을 먼저 관찰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란 것이 불안했던 마음이 이곳에 와서 안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볼록 들어간 부분도 관찰이 되고요. 또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도 관찰이 되고요. 그다음에 평면에 이렇게 부드러운 부분도 관찰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따뜻한 온기가 관찰이 됩니다. 이 바로 이걸 수를 관찰하는 느낌이 됩니다. 그리고 차를 통해서 마셨을 때 차 맛이 부드럽다, 달다, 시다, 쓰다. 그것 또한 어떤 알아차림이 됩니다. 몸을 통해서 뭔가 느낌이 같이 작용이 일어나서 그걸 통해서 마음이 알아차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몸속에 들어가는 이 차의 온도가 내 몸 안에 긴장되고 겨울에 바깥에 있었을 때 많이 추우실 텐데요. 추웠을 때 그 느끼는 그 따뜻한 기운이 들어갔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내 마음이 긴장됐던 부분들이 부드럽게 풀어지는 그런 느낌도 여러분들께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또 어떤 게 느껴질까요? 차를 통해서 그 연기가 이렇게 피어오르는 걸 통해서 뭘 느낄 수가 있나요? 연기가 피어올랐지만 그 연기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세상 어디론가로 흩어져 가는 모습. 그걸 통해서 법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상과 무아를 차를 통해서 차 명상을 통해서 관찰할 수가 있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는 자체는 여러분들 그 코로나19의 어떤 바이러스라든가 면역력의 따뜻한 온도 자체는 어떤 단백질 성분을 이렇게 숙주 삼아서 바이러스가 이렇게 증식되고 이렇게 전달되고 있는데 그 전파되는 과정 안에서 따뜻한 온기는 단백질을 차단해주고 그다음에 차 안에 들어있는 비타민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면역력을 선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병원에 이렇게 가시고 병원의 약에만 의존하시지 말고 우리가 항상 의학이 발전하기 전에 우리는 자가가 스스로 셀프 의사가 다로서 역할을 했고요. 어머니께서 셀프 의사가 되셨습니다. 아이들이 배탈이 났을 때, 오한이 났을 때, 전염병이 돌 때도 다 스스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상의 그런 내추럴 음식을 가지고 다 자가 치료를 했던 그 기억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많은 음식들이 정크 음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대형 기업에서 나오는 그런 음식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스스로 이렇게 집에서 간단한 우리의 한국의 건강식품 발효식품을 통해서 스스로 만들어 이렇게 먹는 연습도 필요하고 젊은 세대들도 언제까지나 그런 마켓에 있는 음식만 먹다 보면 몸에 30대, 40대가 되면 몸이 그때부터는 만성질환으로 아프기 시작하니까 스스로가 몸을 관리를 할 수 있는 바로 건강한 음식이 바로 한국의 발효식품이고 한국의 차입니다. 여러분들 제철에 만든 차들 다양하게 드시다 보면 피로감이라든가 몸에 어떤 영양적인 측면도 많이 공급이 되고 그다음에 특히 젊은이들이 먹는 음식으로 인해서 그 디톡스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차 한 잔으로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법회를 통해서 모든 생명을 위한 축원을 올리겠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모두 다 행복하라.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거나 남김없이 긴 것이거나 커다란 것이거나 중간 것이거나 짧거나 미세하거나 거친 것이거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사는 것이나 가까이 사는 것이나 이미 생겨난 것은 모든 존재들은 행복하여 지리라.
모두가 건강하고 안락하고 행복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여러분들 많은 성장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